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든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보고 이거 그렸다 그죠? 이렇게 그렸고요. 이번 시간은 좀 추가적으로 여기 우측, 여기 단면으로 된 여기 우측면하고 여기 부분 확대도 여기 보입니다. 축척은 여기 10대니까 배척이다 그죠? 그러니까 실물은 1인데 도면에서는 10배로 그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를 좀 해석을 그죠? 뭐 요렇게 그리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이걸 좀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케일로 도면을 그린다? 혹은 뭐 현척으로 그린다? 1대1이다. 그러면 1대1 표시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대1. 근데 도면을 얘는 지금 요 조그만한 이 부분을 이만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배척이라고 불러요. 배척이라 부르고 배척에 표현할 때 1대 5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배척이니까. 실물은 5인데 도면에서는 1로 그렸다? 이건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뻥튀기해서 그렸으면 앞에 있는 숫자가 커야 됩니다. 5배로 키워서 그렸다 도면에 실물은 1인데 그래서 5대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물은 1인데 도면에서는 5배로 키웠다라고 이걸 해석해야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리시나 봐요. 이해됐습니까? 무조건 여기는 실물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게 무조건 도면이에요. 도면에는 5배로 그렸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읽으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도면에서는 10배로 그렸다. 실물은 얼마라고요? 1이기 때문에. 실물은 1인데 얘를 더 10배로 키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건 배척이라 부르고 축척이라는 말도 씁니다. 줄인 거. 얼마큼 줄였냐. 실제는 이만한데 얘를 이렇게 줄였다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맞아요. 1대 10으로 그려야 돼요. 실물은 10인데 도면에서는 1로 그렸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현척, 그 다음에 늘렸으니까 키운 건 배척, 줄인 건 축척이라 부르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넌 스케일이라고 해서 NS라고 씁니다. 스케일로 그리지 않았다. 지 맘대로 그렸다는 소리예요. 다만 지 맘대로 그렸지만 치수 표현은 1대1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석탱이 있는 이거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그죠? 10배로 키워 그린 거. 그러면 여기 영역을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영역이 잡혀 있긴 해요. C 엔터 주고 여기 연결에다 콩 찍어서 그만큼 자리 잡고요. 무브 기능으로 일단 좀 당겨내겠습니다. 이 정도. 아이고, 이 정도. 됐죠? 조금만 위로. 자, 그 다음에 얘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얘를 이렇게 10배로 키울 거니까 이거 좀 작네요. 조금만 더 키우죠. 이 정도로. 아이고. 4분점 잡고 한 이 정도 더 키우고요. 됐습니다. 영역을 잡은 이곳은 형태로는 이게 가는 시선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백으로 영역을 잡고 카피해 주십시오. 카피 CO 엔터로 얘를 찍어서 이렇게 당겨주고요. 트림 이용해서 영역 잡고 엔터, 바깥에 필요 없는 것들은 선 이렇게 다 그죠? 트리밍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이거 10배로 키운다 그랬으니까 스케일로 SC 엔터로 잡고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10배니까 10으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10배로 커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10배 키우시면 돼요. 근데 안쪽에 보면 이렇게 선들이 당연히 해칭선이잖아요. 여기는 해칭선. 여기에 있는 영역의 해칭의 선은 한 개밖에 없지만 얘는 10배로 키우면서 해칭선 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왜 한 개만 주지 마시고 해칭이 조금 더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이 부분이 단면된 부분이라고 표현이 좀 더 명확해질 거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해칭 부분을 여기 해칭 부분을 한 1 정도로 해주면 더 촘촘해지겠죠? 됐습니다.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확대된 거니까 이 부분이 A, B, C, D 어떤 표현이 필요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가 뭐라고 표현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선으로 이렇게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으로 잇게 되면 불편해요. 왜냐면 이 사이에 어떤 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문자를 쓸 거예요. 저는 텍스트 T를 줄 거고요. 영역을 잡고 이 도면상에서 어떤 영역을 표현하는 혹은 숫자로 어떤 지시하는 어떤 알파벳 혹은 숫자들은 얘가 처음이니까 저는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소문자 잘 안 쓰고 A 대문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고 3.5 폰트로 해주시고요. 됐죠? 잡고 자, 그 다음 A 자체는 레이어 상에선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일반 주소로 바꿔주시면 돼요. muve로 조금 더 당겨 놓을게요. 요 지점이 이제 A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조금 밑으로 내리고요. 자, 이거 A라고 하는 거 카피하셔서요. 아, 근데 얘가 보니까 얘도 조금 찝찝하죠? 보기가 좋지 않죠? 그러면 이거 조금 밑으로 내린 다음에 선을 여기 당겨 오는 거예요. 라인으로, 미안합니다. 지시선 에리엔터로 콩 찍어서 이렇게 당겨 와요, 선을. 화살표가 안 보인다 그러죠? 화살표가 보일 때까지 당겨 와서 놓고 요거 무브로 좀 당겨 놓으세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또 화살표가 되게 크죠? 자, 특성창 CH로 들어가서 화살표 클릭한 다음에 요 화살표를 스크롤바 좀 내려보면요. 여기 화살표를 닫고 체험이라고 있는데 얘를 열어보면 요거 스크롤바를 또 제일 밑에 내려보면 작은 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바꿔주시면 좀 보기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을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짧게 해주시고, 아이고, 너무 짧으면 점이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짧게 해주시고, 이게 안 되네요. 짧아지니까 이게 없어지네요. 보기가 근데 그닥 좋진 않죠. 그죠? 다시 특성창 들어가서 위에 찍고요. 선, 됐고, 여기 선 종류 이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크게 안 변하죠.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요 원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좀 다른 방법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해해 버리십시오. 액센트로 분해해 버리고 스택이 좀 바뀌더라도 레이어청 들어가서 얘를 가는 시선 다시 바꿔놓고요. 저는 지금 분해된 겁니다. 브레이크로 이거 끊어 버리십시오. 이게 속이 편할 거예요. 그러면 무브로 이렇게 당겨 놓으시면 이 부분 확실히 지시하는 게 되고 이 원 자체가 또 너무 커요. 스케일로 잡고 엔터 콩 찍고 한 0.5배율로 낮춰주시면 좀 더 도면상에서는 보기가 좋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뭐 찾아보면 어떤 기능이 있고 CAD는 사실 기능 싸움이긴 한데 CAD에 있는 그 수만 가지는 좀 아니고 수백 가지 되는 명령어를 다 외우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처럼요. 도면에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요건 이게 됐을 거고 A 카피 하셔서 됐고 오고요. 이거는 표현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디테일 A죠. 디테일 맞습니까? 좀 당겨서요. 디테일 그다음에 쌍따옴표로 A라고 해주시고요.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괄호 열고 스케일이라고 하고 10대 1이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10배 키웠으니까요. 그리고 드래그 잡은 다음에 얘가 중심에 와야 되니까 요거 도면을 중심으로 좀 당겨 놔주시고 됐죠? 무브로 좀 당겨 놓고요. 무브로 좀 당겨 놓고 그 다음에 DRA 엔터 콩 찍어서 요게 이제 반경을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경을 이렇게 주면 반경이 아마 10배로 커져 있을걸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성창 CH로 들어가서 요 치수를 클릭한 다음에 보면 좀 이게 스크롤바로 내리다 보면 1차 단위 문자가 나올 거예요. 여기 1차 단위 문자에 보면 선형 치수 축척이라고 하는 부분이 1인데 이거를 10배 키웠는 게 1이면 얘를 10배로 줄이려면 0.1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줄여주시면 C 0.2가 나옵니다. 이거는 분해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시면 분해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숫자 바꾸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배 키운 거 표현해 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뭐 조금 가까이 놓고요. 네, 조금 가까이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면된 부분이 우측에 가 있어요. 요거 D에서부터 D까지 즉 여기 D라고 하는 이 라인에서 꺾여서 여기까지를 단면친 우측에서 본 단면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선이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중심선을 이걸 이어줄게요. 이걸 좀 당겨주고 이것도 당겨서 같은 선상에 오게 합니다. 터치하고 오시면 돼요. 같은 선상 오고 라인으로 이걸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자, 매치 풀업으로 특성을 이렇게 일단은 연결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걸 좀 뽑아야 되니까 조금만 더 길게 해주시면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중심선으로서 뭐랄까요? 중심선으로서 이게 1.3선으로 보이지 않죠? 얘만 축척을 조금 줄일까 합니다. 마찬가지 특성창 CH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 좀 특성창 많이 들어가네요. 선종류 축척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0.2 정도로 낮추면 좀 촘촘하게 나올 겁니다. 점점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점점이니까 0.5 정도. 이거는 여기 부분에 또 이게 안 나오네요. 0.3 정도. 이게 또 아니네요.
0.25 정도. 이것도 아니고 0.2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닫고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중심을 이렇게 연결시켜 놨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게 원래 그 한 장의 도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도면의 한 장의 의미는 출력을 하고 나면 이 도면이 이렇게 한 장으로 나올 거죠. 예. 요 한 장의 도면 안에서의 축척, 즉 스케일은 한 가지를 쓰면 한 가지만 쓰셔야 돼요. 한 가지만. 그렇죠?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가지, 세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부분 확대가 됐지만 이런 부분에도 중심선이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 중심선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축척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가지수가.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한 장의 도면에서는 한 가지 축척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처럼 두 가지, 세 가지를 쓸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선 연결된 부분 중에 꺾인 부분들 보이죠? 여기는 조금 더 굵은 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라인을 추가할 겁니다. 엔터로 중심 찍고 이거 하나 찍고요. 또 중심 찍고 여기 하나 찍고 그냥 라인입니다. 그냥 라인이에요. 자,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이는데 하단에 가중치 요거 한번 켜보시면 이렇게 중심이 꺾여서 중심선이 좀 굵게 보일 거예요. 스트레치로 조금만 늘리죠. 이렇게 조금만 늘려주시면 도면이 조금 더 보기가 좋아요. 됐죠? 가중치 끄시고요. 도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D에서부터 D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D라고 하는 알파벳 쓰셔야 되겠죠. 카피하셔서 여기 위에다가 D, 밑에다가도 D라고 적어줄 거예요. 더블 클릭으로 대문자 D, 위에도 대문자 D로 바꿔줄 겁니다. 자, 영역은 잡았으니까 이게 이제 이쪽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우측에서 봤으니까 여기다 그리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면 여기다가 좀 더 하자면 만약에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선을 좀 뽑아서 이렇게 선을 화살표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D라고 표현해주면 조금 더 명확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 중심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쳐다봤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 그림이 오른쪽에, 이 그림이 근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요렇게 만약에 표현하게 된다면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이 여기 안 있고 밑에 그려도 되고 위에 그려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표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화살표 표시가 없고 바라본 방향의 표시가 없고 우측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 바라본 방향의 화살표는 생략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럼 우측에다 그려보도록 하죠. X라인으로 중심선 하나, 여기도 하나 뽑아주고요. 보조선입니다. 자, 내경 쪽에 구멍, 외경 쪽에 구멍이, 외경 쪽인데, 자, 내경 쪽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릴 테지만, 얘가 분명히 단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앞에 있는 그림들은 다 무시해야 돼요. 그냥 바로 여기서 쳐다본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쳐다본 구멍은, 내경 구멍은 여기고, 외경 쪽은 요 아웃라인 이쪽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원이 하나, 두 개로만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쳐다보게 되면 원이 내경, 외경 1, 외경 2잖아요. 근데 쳐다본 시작이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은 다 생략된 거예요. 빠진 거예요. 이상 없고 X라인으로 찍어서 내경 쪽, 그 다음에 X라인으로 여기 외경 2번 찍어주시면 되고, C 엔터, 중심 찍고 원 하나, 엔터, 중심 찍고 또 원 하나. 필요 없는 선은 요거 지워주시면 되고,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부터 좀 처리할게요. 얘는 빛접신머리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그림을 그릴 때도 설명했고, 여기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설명드렸어요. 원통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리면, 원통 그 옆면에다가 그걸 측면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 원래 맞지만, 도면상을 우리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평평하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됐고, 자, 요 그림이 여기 그려지면 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카피하셔서요. 여기 찍고 중심 찍어서 여기 갖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중심에다가 콩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삐져나온 부족한 선들은 익스텐드로 찍고 띄워주시고, 삐져나온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 되고요.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도 내경 389 이거 있죠? 돼 있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마찬가지 잡으시고요. 카피하시고, 자, 이거 카피할 때 이거는 위에 쪽도 같이 가져오세요. 보세요. 카피하시고 밑에 쪽 콩 찍어서 우측에 데리고 와서 여기다 콩 찍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부족한 선은 익스텐드로 연장으로 빼내고요. 내리고요.
아니 위쪽인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단면을 이렇게 친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친 거예요. 이건 옆에서 친 거고 앞에서 단면을 쳤으면 단면을 친 부분을 이렇게 쳐다봤다면 과연 이 부분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단면을 이렇게 치고 보면 분명히 조금만 더 확대할게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기요. 요 부분 이렇게 이쪽 이 지금 14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마도 반달키가 자리 잡는 곳이 아닐까? 아마도 움푹 있으니까 뭐가 끼워지겠죠. 반달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반달키 꼭 들어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반달키의 형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R 잡혔고 여기가 평평하고 평평하고 그래서 얘가 여기 쏙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반달키 자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부품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안쪽이 이렇게 해서 뭔가 움푹하게 들어가는 홈처럼 생겼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요 홈을 우측에서 쳐다봤으니까 얘는 당연히 옆에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생긴 건 이해가 돼요. 제가 반달키 형상이 옆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 이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부분들 그냥 요 지금 접촉하는 요 선 있죠? 그냥 여기서 라인으로 당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3D 형상에서 그리는 게 원래는 정확해요. 1대1이니 그게 완벽하게 실물이니까요. 근데 이게 2D로 머릿속에서 이 원통된 부분을 맞죠? 이렇게 여기 중심을 잘랐는데 중심을 잘라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기에 R이 잡혔어. 이런 식으로 R이 잡힌 부분이야.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건 표현됐다고 저는 하는데 표현하고 싶은데 뭐냐면 사실 이 도면 자체가 제가 처음에 이런 말 했잖아요. 3D로 그린 모델링 가지고 이거 2D 그렸다. 그래서 이게는 이 밑에 쪽에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었잖아요. 왼쪽에. 그 그림도 틀린 그림은 아니라 그랬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이 형상이 여기 쪽은 원래는 정확해요. 근데 이걸 2D로 그냥 마냥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이렇게 그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게 그런 형상들, 그런 모양들이 형상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원통에 그냥 이렇게 홈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 홈 자체도 이렇게 R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3D 머릿속에서 3D로 계산하기가 힘들고 2D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을 이렇게 갈랐잖아요. 이렇게 단면을 쳤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겼겠다? 이렇게 연상하는 거야. 여기 연저리에서 그죠? 이렇게 뭔가 옆에 올라타 있겠지. 혹은 옆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같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2D에서. 가공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이 약간 이런 식으로 평평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가공을 하고 나면 얘처럼 아까 여기 3D 형상처럼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맞아요. 여기 접촉되는 부분에 X라인으로 이거 하나 찝어서요. 이렇게 하나 찝을 거고 여기 아까 폭이 3mm였거든요. 위에 사죠. 옵셋으로 2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보내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우고 트림으로 또 지우고 트림으로 지우고 얘는 이레이저 버리고요. 얘를 미러시켜서 저쪽 반대편도 보내고 트림으로 해서 이렇게 저는 완성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얘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원래는 맞아요. 이렇게 볼록하게 살짝. 왜냐하면 R이 지고 또 R이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2D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칭 한번 주고요. H 엔터. 해칭은 RC 31번이고요. 얘하고 얘 주고 축척은 0.5배율로 좀 낮춰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브레이커로 중심선들 연결한 거 끊어주시고 이레이저 지우고 매치 프롭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무브 기능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왼쪽으로 보내고요. 근데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치수는 제가 또 이번 시간 또 생략합니다.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끝난 거라고 생각하죠. 끝났습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T에서부터 D로 연결된 우측인 건 알겠는데 그럼 얘가 T에서 D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처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카피하셔서 이렇게 빼고 얘를 D-D로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 누구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원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도면상에서. 실제로 제가 생략했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되셨죠? 좀 설명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이것도 요청을 하셔서 그죠? 추가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근데 조금 이거 한 가지 그냥 여담이지만 이 도면 전체적으로 좀 물론 뭐 제가 그린 게 아니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A 지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 확대했잖아요. 여기는 동그란 원이 깨끗하게 선명하죠. 그러니까 정원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분원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아니에요. 여기 동그라미로 영역을 쳤으면 했잖아요. 여기도 동그랗게 정원으로 영역을 쳐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여기 어떤 지시선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여기 놔두면 그죠. 작업자가 물론 도면상에서 이 도면 여기 한 장에 이게 다인데 뭐 알겠죠.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았으면 그 영역 그대로 오시는 게 맞아요. 여기는 동그란 정원이고 여기는 찌글찌글하게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영역을 잡아주면 좀 어색해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좀 도면을 바라봐 주시고 좀 깔끔하게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